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 공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의 해당 외교관은 어제 입국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한국당에는 의원직 제명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갖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을 했군요. 예. 한국당을 향해서는 제명, 출당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이야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외교 정책의 어떤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양국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까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뭐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익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다 대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할 수가 있냐. 합의도 없이. 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합의한 부분만 공개되게 돼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당연히 방이에요. 항의할 수 있고 그때 우리 정부가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다.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의원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을 저버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강효상 의원이 국익을 해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당에서는 알 권리다. 이게 무슨 기밀이었냐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외교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기밀문서라는 거는 뭐 거기에서는 저는 이론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양국 간의 협력이나 긴밀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외교 과정을 보완을 유지하고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더 국익과 국민 편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사실 이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외교 과정은 사실 다 기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 과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양국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당국자도 이걸 밝힐 수 없는 것이 이제 관례고 그런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시시콜콜 외교 과정이 다 밝혀지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어떤 그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정부 당국도 아닌 이제 국회의원이 또 국회 본회의나 어떤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 국정 현안을 질의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경솔했고 또 본인이 국민의 알 권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경솔한 부분이고 정치적인 여기에 어떤 책임 소재가 있다면 저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위가 갖는 이익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알 권리보다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부합이 크다면 저는 정부 당국이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미국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외교 과정은 다 보안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신뢰 속에서 사실 물밑 접촉이나 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속에서 서로 다 할 말 못할 말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이 실시콜콜 다 공개가 된다면 누가 그걸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공익 제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건 외교 기밀 문서를 공익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면 공개한다면 그거는 정부의 공식 기관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네. 상대국의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외교관 개인이 네. 본인이 자기의 어떤 전공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을 자기가 어떤 그걸 보고 거기에 내용을 암기해서 일부의 내용을 어떤 그 발설해서 유출하는 부분을 공익적으로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애초에 청와대가 강 의원 기자회견했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 무슨 기밀이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밀이라면 그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 그거야말로 부분에 극히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간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공개했을 때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맞다. 그런 대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기밀 유출이다. 그럼 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여랑 야랑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 이제 정부는 무조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관계가 맞든 안 틀리든 예, 간에 확인을 해줄 청와대로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할 예, 수밖에 확인을 없는 해줄 수가 상황이에요. 없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해주는 순간 미국과의 신뢰가 완전히 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떤 경로든지 그것을 누가 뭐 이 정보를 캐내서 외국에 이제 뭐서 캐내 가지고 했을 경우에 확인해 줄 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청와대가 부인한 것을 놓고 그러니까 기밀이 아니지 않냐 아니면 너네가 그걸 맞다고 인정을 해라 이것은 정말 그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형식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익 얘기도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의 대화를 놓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적절한 외교 정책이랑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비판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공익론인데 그 한 부분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야당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공익 목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외국하고 외교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지금 굴욕 외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굴욕 외교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공익 제보를 한 거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라. 사실은 전에 이런 통화도 있었고 이런 통화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걸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한국당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정청래 전 의원, 민주당의 정청래 전 의원이 옛날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미 정상간의 통화를 한 로데이터를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청래 의원이 뭐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나 또 이태규 의원 보시기에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그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의 그 통화로 여기 로데이터를 다 받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바꾸니까 그건 이제 잘못되고 뻔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얘기한 거고요. 저는 정청래 전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를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 봐야 된다. 네, 저는 로데이터라면 자료가 통째로 이게 국회의원단이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저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사실 여부 관계를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정청래 전 의원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국기문란 행위냐? 아니면 정청래 전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당국이 물론 그 주미대사관의 그 참사관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데이터라 그러면 이제 원본 흔히 얘기할 때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아주 한 사람이 어떻게 답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보여주는 게 로데이터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정치인이 그 TV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의 정보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과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 같은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봤으면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해야지 네. 로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통화 녹취록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그럼 통화 내역을 다 봤다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도 약간 시간 순서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아주 좋은 대답을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정청래 의원이 그 이 대화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믿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데이터를 입수했다 그러고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취재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소식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정보위 같은 데서는 기밀을 다루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보고를 비공개로 받고 그거를 이제 여야 간사들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풀을 하는, 기자들한테 풀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할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정보 취득 활동 이 부분에도 좀 얘기를 좀 정보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취득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런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제보를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에 있어서야 한국의 정치권, 한국 국회가 그것이 어떤 그 제도화된 규범이나 관행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정보위원회 활동했을 적에도 사실 정보의 운영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뭐 사정 때문에 결국 못 만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도 와서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공개 회의에서도 왜 답을 안 하냐? 여기 들으면 이제 간사들이 이제 합의를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의되는 내용을 이제 간사들이 발표하는데 사실 아주 민감한 내용과 합의된 내용에 발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의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집요하게 언론들이 이제 정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잠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대서특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야 간사들 사이에는 합의 안 된 내용이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기관 입장에서 보면 저기 정부에 가서 이야기해도 보완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회 정보가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정보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모범적인 적어도 국가 기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정치권도 철저하게 그 국가와 같이 행동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이런 관행들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미숙한 측면이 있다. 이런 국회 제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 규범 같은 게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징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부나 사실 행정부는 정보 공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의원들은 또 그 정보를 알아서 필요하면은 국민들 앞에 공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헌법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면책특권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것은 이 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알거든요. 때로는 정부로서 공개하기 싫어하는 아픈 부분이 공개되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진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순전히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지 이번에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도 이 대화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공개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그 행정부에서는 정보를 감추려고 하고 정당하게 취득하는 그 정보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강경화 장관이 오늘 그 징계 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차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도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과거에도 정보를 전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차례 정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야당 의원들도 이제 공무원과 접촉해서 이것저것 비판도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공무원도 성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부지불식간에 하다가 알려주지 말았어야 될 게 알려지거나 혹은 또 알려줘도 의원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정말 보안을 지켜야 될 정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갔다면 이것은 야당 의원한테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또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가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정계를 진출하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뭐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안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강경화 장관 취임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외교부 내에서 어떤 소위 잘 나가던 분들, 뭐 국무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소외됐다. 오히려 좀 중요치 않은 곳에 많이 발령이 난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거에 외교부에도 이제 소위 얘기에는 이제 잘 나가는 인맥 또 잘 나가는 거 보직과 부서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전에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 근무 원칙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다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아프리카에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 순환 근무의 원칙이 저는 이제 정착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외교관이 과연 이제 어떤 그 반복돼서 유출했던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공사 구분을 정말 못한 것이냐, 또 이 사인 간의 어떤 개인 간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지 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이제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더 조사해 보면 알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이 이것이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아랫사람을 질책하고 이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강경화 장관 외에 외교부가 이렇게 기강회의,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가 실수한 부분이 이전 문제들도 많이 그러면 지적됐었고요. 본인은 이 부서를 주의 감독하고 통제하는 책임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잘못을 먼저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 잘못이고 외교부가 잘못됐다. 그럼 외교부가 잘못됐는데 외교부 장관은 그럼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장관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내가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되돌아보고 깊이 성찰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저는 강경화 장관한테 드리고 싶어요. 외교부의 기강회의 이 문제는 뭐 강회상 의원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다 떠나서라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경화 장관도 일단 자기 리더십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방송에 김숙 전 대사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하다 보면 왜 나도 외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필요한 정보를 하나도 안 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냐, 나를 못 믿는 거냐, 내부적으로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우연히 정보를 입수하게 됐을 때 그걸 누설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어떨 때는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 이러는데 다만 이제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할 때 외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겠거니 신뢰를 하게 됩니다. 국익에 관계된 거. 이거는 뭐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어디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이걸 야당 의원한테 얘기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외교부 전체에 지금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정말 직업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일을 한 것인지 양쪽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사만 보게 돼 있지만 대사가 업무상 필요하면 대사가 너도 봐라, 당신도 보세요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려줄 수. 이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밀 그 취급 인가 같은 것들을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게 상대국의 외교관하고 만나는데 또 때로는 정보가 없이 나가면 당신은 뭐 이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할 텐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3자한테 누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이태규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내분 수습안으로 혁신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포함해서 안철수계 의원들 여러분께서 정병국 혁신이라는 걸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혁신이라는 데 있어서는 말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혁신위 구성에 있어서 손학규 대표가 정병국 의원한테 혁신위원장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병국 의원이 당내 합의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유야무야 돼 있는 상태에서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사퇴 공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국정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는 효과적으로 조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의원들 연락이 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좀 해서 일단 당 최고위는 국정 현안, 국회 정상화,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고 당의 뭐 여러 가지 지도 체제 문제라든가 당의 정책성 문제라든가 또 당의 활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 혁신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자. 다시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의제나 이런 데 제한을 두지 말고 하되 혁신위원장은 그전에 손학규 대표가 정병국 의원에 제안을 한 바가 있으니까 정병국 의원을 하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내 어떤 사퇴 공방을 중단하고 투트랙으로 국정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내 또 혁신도 이루고 이런 두 안을 적게 제안을 한 건데요. 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과거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거부하실 명분은 저는 없다. 그리고 어떤 당내 어떤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다. 그런데 일단 언론의 보도를 하면 이건 뭐 사퇴를 전제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모든 부분을 그 당신의 어떤 거취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제한 없이 다뤄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최고에 수용하고 그리고 당내 문제를 수습하고 이 당이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니라 이 당이 어쨌든 원래의 통합 정신,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만나서 통합 정신을 잘 복원해내고 실천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약속을 지켜서 이 당의 활로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결단을 사실 촉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대표께서 어떤 입장을 분명한 입장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다른 최고위원 또 바른정당계 쪽에 있는 이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상당 부분 많이 계시고 지금 안 된다, 못 받는다. 예. 또 호남 중진 의원님들 생각도 좀 여쭤봐야 되고 뭐 이래서 이건 당내 공감대를 좀 만들어서 당이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 현안에 임하고 또 한편으로 내부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두 개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수습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그게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